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의 권위주의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사설에서 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지난해 1월 13일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를 우려한 바 있었지요. 뉴욕타임스의 사설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외신 번역으로 특화된 뉴스프로라는 인터넷 신문 번역입니다.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와 한국 대통령 박근혜 둘 다 국가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해서 쓰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교육부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교과서만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주요 관심 분야는 2차 대전 시대로서 당시 역사의 수치스러운 현장으로부터 초점이 벗어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서 한국 위안부 이슈가 교과서에서 삭제되기를 원하고 난징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대량 학살도 축소 기록하고 싶어한다. 비판자들은 그가 전쟁 당시에 일본의 침략 행위를 미화함으로써 위험한 국수주의를 육성하려 한다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일제 식민정치 시대와 그 시대 이후 한국 군사독재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식민정부 당국과 한국이 협력한 사실을 축소 기록하기를 원하며 지난 여름 한국 교육부로 하여금 당시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교과서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서 괄호 열고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일본 식민정부와 협조했던 집안 출신이다. 괄호 닫고. 학계, 노조, 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둘 다 2차 대전과 친일 협조 이슈에 민감할 만한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다. 패전 후 연합군은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인 노부스케 기시를 A급 전범 의혹자로 체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식민 시절 일본 제국군대의 장교였으며 1962년에서 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 독재자였다. 두 나라 모두 역사 교과서를 고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부인하려는 위협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 망신이군요. 예,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Nous savons qu'il y a eu des victimes, mais il faut d'abord qu'on fouille l'hôtel et qu'on puisse vous communiquer un effectif exact. 희생자가 적지 않다는 걸 압니다. 먼저 호텔을 수색한 뒤에야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살리프 트라오레 말리 보안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말리 수도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서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난입해서 외국인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을 억류하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괴한들의 호텔 습격으로 프랑스인 1명과 벨기에인 1명, 말리인 2명 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호텔 내부의 2개 층에서는 27구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이들의 국적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합의사항 시키지 않으면 파기라고. 합의사항이 전혀 시키지 않는데 노사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과 금융 부문에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강행 포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나요? 김동만 위원장 말입니다. 해수부가 계속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은 징벌적 예산 삭감을 하게 될 겁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문건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오늘은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설레발을 떨고도 이면 하단에 떨렁 몇 줄 넣고 오보를 무마하려는 태도,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요.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본지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난 19일자 일면 제자들 논술시험날 인민과 청년학도 투쟁, 이를 외친 전교조 위원장 기사와 어제자 사설 전교조 위원장 입에서 튀어나온 인민, 이런 제목의 내용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15만 노동자, 민중, 인민, 시민, 청년학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지는 당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기사와 사설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인민이 아니라 빈민이라고 했다는 전교조의 지적을 받고 녹음 파일을 다시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변성호 위원장이 빈민이라고 말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변성호 위원장과 전교조 관계자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말이죠. 설령 인민이란 말을 쓰면 또 어떻습니까? 미디어 오늘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사인에 따르면 헌법 초안을 마련한 헌법학자 유진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미국 헌법에 있어서도 인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과는 구별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주의적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셈이다. 예, 좋은 단어가 뭡니까? 인민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재헌헌법 초안에는 인민이란 단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보수 언론조차 필요할 때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아일보 허승호 논설위원은 지난해 1월에 쓴 횡설수설 칼럼에서 민주는
글자 그대로 인민이 주권자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진영 논설위원도 지난해 2월에 쓴 횡설수설 칼럼에서 군주는 지배계층, 즉 귀족보다 피지배계층, 즉 인민의 지지를 얻는 것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가 조언했다라면서 피지배계층을 인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수신문이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인민이라는 말을 썼는데 물론 분단 이후의 말입니다. 1949년 2월 국민보에 따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인민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집들을 공산파 침격에서 방어하게 될 시위를 재촉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상의 내용은 미디어오늘 기사였는데요. 인민이 북한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지요, 조선일보가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제호인 조선보다는 인민이 덜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다음 소식입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찬조 연설자들, 대부분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경향신문 기자가 접촉했습니다. 라디오 찬조 연설을 했던 한국의류판매업 협동조합 연합회장 박근규 씨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민들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유통을 대기업이 장악하는 현실에서 판로를 잃은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를 박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청년을 대표해서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29살 이종남 씨 같은 경우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세대 농부 고태령 씨는 농업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농심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면서 답답해했는데 하지만 이들 모두는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고시를 강행한 정부 여당이 어제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재편하고 방송사, 포털사이트 등 언론 길들이기를 계속해온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와 총선을 앞두고 국정 전반에 일방주의적 강경 드라이브를 일상화하면서 민주주의 총퇴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9월 15일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법안까지 강행 처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노총은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정부 여당 스스로 평가했던 합의 정신을 깔아뭉개고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관련 법안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굴할 정부 여당입니까? 아니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은 고시나 시행령으로 우회하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제도마저 무시해온 박근혜 정부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비민주적 상명하달식 국정 운영을 통해서 돌파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여당 위원을 한 명 증원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앞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로 확정한 교육부는 국정화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공무원을 동원해서 비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지요. 별 꼼수, 별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주권자의 여론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으로 나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또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있죠. 대테러 방지법 말입니다. 동아일보가 여기 호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능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대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번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10월 한 달에만 70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2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말이죠. 시리아 난민을 우범자로 본 것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 IS가 시리아 난민으로 둔갑해서 들어와 사고를 쳤다는 주장.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풍문과 인상만으로 시리아 난민을 우범자로 몰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노력도 가상합니다. 기사 제목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호텔 테러, 인질 18명 피살, 무력 진압. 다음 기사 제목입니다. IS의 동영상 협박, 경고인가 허세인가. 허세 아니다. 2년 동안 9건 중 3건을 실행에 옮겼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휴대전화, CCTV, 카드, 이런 빅데이터 정보, 이것만 활용해도 테러 막을 수 있는데. 다음 기사 제목이 결론입니다. 테러 방지 법안 16건 모두 막혀 있어. 테러 방지 법안 빨리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정하는 순간 국정원은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엄청난 권력자로 변신해 있을 겁니다. 공룡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국정원이 법안이 없으니 우리는 도감청 못한다. 계좌 추적 못한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국정원이요? 법으로 금지했어도 선거 개입을 했던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대테러 방지법이 통과돼서 합법적으로 도감청, 합법적으로 계좌 추적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거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 특수활동비입니다. 2016년 정부 특수활동비가 8,891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80억 증액된 액수인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은 387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 증가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고려하면 0.5% 늘어난 것에 불과한데요. 자, 그런데도 특수활동비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경향신문에 있는데요. 특히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보다도 80억이 늘어난 약 4,862억 원을 배정받았는데요. 정부 특수활동비의 약 55%에 해당합니다. 국정원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국정원은 지난 대선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죠.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총액 결산만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한 1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언제 검은 돈으로 전락할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베일에 가려진 특수활동비, 도대체 누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특수한 활동비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댓글 알바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될지, 백색 테러단이 되다시피 한 이른바 애국 세력의 활동자금으로 쓸지, 일베 운영자금으로 쓸지, 이른바 정권 비판 세력 음해하는 용도의 비용으로 쓸지, 아니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래놓고 거액을 책정하고 또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 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백남기 씨가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기에 이처럼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까? 한겨레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7일에 기자들을 불러서 살수차 시연회를 열었죠. 그러나 그 시연회를 통해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쏴보기도 하고 류현진이 던진 공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엔지니어다. 내가 실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위험도를 측정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전산유체역학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전산유체역학, 이거는 동적인 움직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로 해석해내는 건데요. 14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다는 이 전산유체역학 전문가의 말은 이렇습니다. 각종 수치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백남기 씨가 받았을 충격을 계산한 것입니다. 얼마의 압력값이 나왔을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힘인 토크 값이 363kgm로 나왔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2000cc 가솔린 엔진 소나타의 최대 토크가 20.5kgm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장 큰 트럭인 27톤 덤프트럭의 최대 토크는 265kgm입니다.
자동차에서 토크란 쉽게 이야기해서 바퀴를 돌리는 힘인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백남기 씨가 받았을 토크 값은 363kgm입니다. 2000cc 소나타 17대 엔진을 동시에 돌려야 얻을 수 있는 힘인 것이죠. 27톤이라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무게를 싣고 움직이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굴리는 힘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보면요. 쿵푸 선수의 펀치력 220, 가라데의 펀치력 370, 그런데 백남기 씨는 363이었다는 거죠.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고 실제 뇌 손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누워있는 백남기 씨에게 20초가량 물대포를 쐈습니다. 저 압력을 20초가량 몸으로 맞은 것입니다. 정부는 쓰러진 백남기 씨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진태 씨, 백남기 씨가 쓰러진 게 빨간 우비 시위대원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반박을 하나 더 하자면 빨간 우비 시위대원이 가라데보다 세다는 이야기입니까? 달려들어 때린 것도 아니고 물대포에 밀려져서 백남기 씨한테 쓰러진 건데 그 폭행에 중태에 빠졌다고요. 김진태의 망언은 또 있었습니다. 어제 석간 브리핑에서도 소개했듯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조계사에다가 경찰 병력을 투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계사는 대중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누리당의 반불교적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 최고위원이 협박성 발언을 해서 불교 신자들의 공분을 사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한 지가 바로 어젠데 이번에는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계사 대중일동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을 일삼아도 되는 것인가? 김진태 의원은 즉시 본인의 무분별한 발언에 대해서 조계사 대중들에게 참회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이 사람 입만 열면 폭탄이군요. 간통과 부정청탁에 뇌물이 있었던 황희정승도 세종대왕이 감쌌기 때문에 명재상이 됐다 이런 발언으로 황희정승 문중 황희정승의 후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죠. 그러자 황희정승 발언 후손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올 4월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관련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검사 출신 김진태. 빨간 우비의 사나이에게 백남기 씨 중태 책임을 덮어씌우는데 국회 질의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노인이 지금 우측 두정부 골절상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주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단서로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니까 과연 그 백노인이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 그거는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 의원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이게 경찰 물대포에 의해서 백남기 선생님이 다친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틀었는데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넘어지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가서 저 물대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물대포가 얼마나 센지 가서 엎드려 넘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뒤에서 물대포가 쏴서 엎어뜨립니다. 우리는 시위를 왜 하는지, 저 사람은 저 무서운 물대포가 오는데도 왜 그것을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지, 우리 시민들의 아름다운 마음도 다시 봐야 한다. 살수 테러의 진실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김진태의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심지어 세월호 유족 또 실종자 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의 선체를 인양하지 말자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인양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런 인간한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을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진태 이 개새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김진태. 딱 한 번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황희정승 후손에게 이완구 총리의 각종 흠결을 두둔하면서 했던 말. 그 명재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황희정승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뭐 간통도 하고 무슨 온갖 부정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세종대왕이 이거를 다 감싸고 해서 이렇게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러자 황희정승 후손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과하려면은 김진태 의원이 직접 해야죠. 내가 역사 기록을 잘못 봐서 이런 우를 범했다. 이거 상당히 그 황희정수한테 죄송하고 종친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것만은 백기 드신 김진태 의원. 아니 그 무슨 조계사가 저 치외 법권 지역입니까? 이렇게 마치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호하는 무슨 그 대상이 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할 생각이 없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나 비수를 꽂아도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19대 국회는 혼이 비정상화된 상태라 아니할 수 있을까?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도심의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입은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해서 집회 주도단체와 개인, 폭력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 구입 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서 집회 주최단체와 시위 주도자, 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물론 폭력 시위 안 됩니다. 의경에 대한 폭행, 이것도 역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써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겠다, 시위를 못하게 하겠다, 이 의도는 정당합니까? 시위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대결을 조장했고 그래서 또 폭력을 유발했고 여기에 살인적
물대포로 더 자극을 했던 경찰의 책임. 네, 이 책임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거론돼야 하겠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 검찰의 정치 편향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더욱 극심해졌고 중앙수사부가 그 핵심에 있었다.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 이렇게 과가 컸기 때문에 국민이 압도적으로 중수부 폐지에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당시 한겨레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 현판을 내린 지 2년 7개월 만에 중수부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온갖 망령들이 부활하는 와중에 중수부마저 부활되는군요. 박근혜 정부 때 없앤 중수부를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중수부 부활론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특수수사체계로는 대형 비리 사건을 도맡았던 중수부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 대형 비리 수사 등에 동원될 화력의 집중도도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훈련된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중앙집중적 체제로 수사하던 중수부에 비해서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각 특수부에 소속된 2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이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수부가 있건 없건 권력의 신여였던 검찰의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요.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과 독도가 표시되지 않아서 서울시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향신문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서울시는 한 시민이 구글 지도에 서울이 수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지도를 확대하면 북한 수도는 평양으로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은 경기도 성남시만 등장한다라고 제보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즉각 구글 코리아에 공문을 보내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오류가 수정돼서 서울이 수도로 표기되고 있지만 당시 영문, 한글지도 모두 확대해도 제주시와 대구시, 광주시와 울산시, 대전시와 수원시는 나와도 서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남은 서울시 밑에 있는데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이 성남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해마다 구설에 오른 대종상 영화제가 올해 남녀 주연상 수상자는 물론이고 후보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국제시장의 황정민은 영화 촬영을 이유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암살의 전지현은 출산 준비로 시상식에 불참해서 대리 수상했습니다. 남우조연상을 받은 국제시장의 오달수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사도의 김혜숙도 시상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기투표 1위에 오른 김수현과 공효진 역시 해외 일정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나눔화합상은 시상자가 불참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배우들은 촬영 일정과 해외 체류 등의 불참 사유로 밝혔지만은 실상은 영화제의 권위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달 14일에 대종상 기자간담회에서 조근우 사업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지요.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는 배우에게는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배우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러면 출석상이냐 참가상이냐 이런 불만이 누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최 측이 불참자는 수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수상자 대부분이 불참을 했고 대리 수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이 미디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마당에 가장 구태의연하고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호객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종편이지요. 그 종편 중에 가장 악질로 통하는 TV조선. 이 TV조선의 PD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수연 TV조선 뉴스센터 PD의 글 인용해 보겠습니다. 종편 진행자는 사실관계만 전달해주던 소극적 자세를 과감히 벗어던진다. 높아만 보이던 앵커석에서 내려와 사랑방에 둘러앉은 듯 시청자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쓴다. 뉴스 전달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청자와 감정을 소통하려 한다. 큰 목소리와
과장돼 보이는 표정은 그런 의미에서 공감을 지향하는 액션이다. 물론 경박해 보이고 이슈를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도 있다. 목소리도 크고 꽝꽝 울려대는 효과음도 요란하고 온종일 같은 뉴스만 읊어대는 종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려는 디테일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단언컨대 이것은 전쟁이 확실하다.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시청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과감한 모험과 시도에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시청자를 대변한다고 했나요? 시청자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거짓말, 허위, 왜곡, 비방,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TV조선 시청자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믿지 않는 이상.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의 날씨.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해안은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 첫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주 후반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내용의 한겨레 사설을 인용했는데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을 옮겨보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의 7시간 조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 보자. 그날 오후 5시 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라고 물어서 온 나라를 놀라게 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고 상황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어다. 바로 7시간 미스터리의 시발점이다.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왜 그토록 부실했는지 전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행적은 마땅히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특조위 조사 대상이 되는 일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7시간은 세월호 참사라는 커다란 퍼즐을 제대로 맞추는데 필수적인 한 조각이다. 청와대가 싫어한다고, 정부와 여당이 감싼다고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조위가 정치 공세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야말로 정치 공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라면서 사과했다. 눈물을 흘리며 인정한 대로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다. 그의 행적을 밝히는 일이 진상규명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기구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작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선 문제의 해양수산부 문건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면은 특조위원 즉각 사퇴한다. 여당 의원 벌떼같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지침 문건을 도대체 누가 작성했는지부터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이다. 만약 특조위에 대한 방해 공작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감춰야 할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커질 것임을 경고해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집권 세력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자신들의 보신에만 골몰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들이는 첩경이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참사를 끝났다며 덮어버리려 할 때 비극은 소리 없이 재현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